문제 안 왔어요. 누가 왔어? 윤정이요. 종이는 많이 바쁘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살인의 생각과 분당의 형상입니다. 자, 6차 시간. 원래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사화였고요. 어제 배웠던 게. 오늘은 사화의 결과, 살인들이 살아남은 역사를 왕이나? 아, 괜찮아, 써도 돼. 자, 살인의 성장. 즉, 사화를 겪고 나서도 살인애들이 성장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인애들끼리 살아남았는데 얘들이 만든 게 분당이라는 겁니다. 분당의 형성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우선 살인은 지난 시간에 배웠어. 조선은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당시에 운동명과 후손으로서 조선 초기가 좀 지나고 나서 중기 때부터 전개 진출을 해서 훈구파와 싸우던 애들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훈구파, 살인파는 4번의 사화를 겪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 이후의 역사를 배울 거야. 그런데 여러분, 분당이란 말 기억하니? 혹시 막 노론, 소론, 동인선 이런 거 들어봤어? 사극 보면요 가끔 나와. 왜냐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정치적 당이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요.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됐던 당이 어디 당이지? 국민의힘 여당이고요. 대통령이 속해진 당은 아니지만 가장 큰 야당은 어디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요 정치적 흐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또는 정의당, 녹색당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있습니다. 조선도 똑같아. 정치적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 이게 조선의 그 분당 경우인데요. 지금 보면은요, 분당은 원래 뭐 2개였다가 4개였다가 8개가 확 쪼개지는데 이거 굉장히 복잡해.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뭐 이렇게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정치적 당이 1개에서 2개, 2개에서 3개, 4개 이렇게 점점 늘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옛날에 여기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 내가 이 수업을 좀 재밌게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걸 본 거야. 이게 너무 창수역으로 본 조선 분당 이래라서 누가 재밌게 어떤 사람이 코미디에 재밌게 탕수육을 부먹하냐 찐먹하냐 뭐 이렇게 막 재밌게 글 올린 적 있었어. 어떤 사람이 이거 보면 약간 분당이 되게 재밌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보고 이거 되게 재밌다. 그래서 한번 수업 때 너네 찐먹이니 부먹이니 해서 한 2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다른 학교에서 막 이걸로 탕수육까지 막 수업한 적이 있는데 망했어. 그때 애들 반응이 눈빛이 그거였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눈빛으로 한 40분 내내 수업했거든요. 그때 애들한테 미안하다 사과했었는데 수업을 망해서.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정말 칼을 갈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분당이 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집중해서 앞에 봐주시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살인들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 사화는 훈구파란 살인들, 즉 조선의 권력을 가진 애들이랑 새롭게 등장한 애들끼리 서로 싸운 거야. 그런데 4번의 사화를 겪었는데요. 훈구파의 살인파를 막 찍어내립니다. 그럼 살인파들이 우수수 잘리거나 죽거나 다 쫓겨났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역사에서는요 살인이 살아났습니다. 훈구파들이 고위 권직을 차지하고 막 이제 막 입사한 애들을 막 잘라내는데도 왜 살인이 살아날 수 있었냐?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살인이 살아나는 이유, 서원과 향약입니다. 자, 우선 서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서원. 자, 서원이 뭔지 어떤 거길래 살인애들이 여기서 성장했을까? 자, 그거 보시면요. 서원. 자, 서원인데요. 서원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국립대학교, 나라가 많은 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제일 유명하죠. 자, 서울대학교랑 그 다음에 다른 대학교 넘버 2, 3를 뭐라 하지? 그것이 고대, 연대 두 대학 모두 국민이 아니라 사립이야. 즉 개인이 만든 학교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국립대학교는 서울대, 사립대학교 유명한 건 연세대, 고려대인데요. 똑같아. 조선에 국립대학교가 있었어. 그게 바로 성균관이라는 학교였어. 조선에서는요 나라가
환경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인재를 양성시켰고요. 그리고 지방에는 서원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여기서 유학자들이 공부를 가르쳤어. 그래서 서원은 지금으로 치면 지방사립대학교입니다.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인데요. 그러니까 서원은 어떤 기능을 하냐? 우선 유학자를 기리는 공간이 있어. 당시의 유교 사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기리는 장소였습니다. 기리는 유학자들을 기리고 기리는 공간. 그리고 지방 양반들, 지방에서 양반들을 교육하는 장소였어요. 자, 한마디로 서원이란 어떤 장소냐? 서원은 이렇게 이게 서원의 모습인데요. 서원은 가장 깊숙한 곳에 사당을 만들어서 유학자 중에 가장 훌륭한 선임들, 예를 들어서 공자 또는 맹자, 아니면 우리나라의 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 천원에 계신 분 들어오게. 이황일까 이일까? 천원. 이황일까 이일까? 정답은 이황입니다. 5,000원이 이이셔. 율곡이 2,000원이 태기 이황.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사당에는요, 뭐 맹자, 공자, 아니면 이광, 이기 이런 식으로 뛰어난 유학자들을 드리는 제사 지내는 공간으로 쓰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가 이분처럼 잘 살아보자. 우리가 이분을 모시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자. 그래서 유학자들을 기리는 공간이면서 더불어 지방의 양반들을 교육하는 장소였어. 자, 안성에도 서원이 있을까요? 조선시대 사립대학교가? 안성에도 있을까? 안성에 있습니다. 덕동서원. 가본 적 있어? 나도 가본 적 없어. 찾아보니까 제 양성인가 원고군가 그쪽에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요. 이거 누가 만든지, 나 솔직히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여기서 안성에다가 학교를 차린 거야. 자, 근데 잘 봐봐. 예를 들어 여러분, 조선시대 때 내가 여기다 덕동서원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좀 유명한 그 유학 강사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집이 저기 멀리 살아, 대전쯤 살아. 그럼 여러분이 조태호라는 사람이 되게 열심히 강의를 잘한다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수업 듣고 싶어. 그럼 내가 대전이 집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 당시에는 KBS도 어떤 시절이야? 그럼 뭐니까 학교에 입학을 해. 그럼 자원은 어디서 할게? 맞아, 학교에서 갔어. 이때 성화는요, 이렇게 유학자들 기리기도 하고, 강당이 여기야. 강당에서 사람들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동제서재라고 해서요, 여기서 학생들이 사는 공간입니다. 기숙사. 그래서 지금은 치면 지방 사립대학교이면서 기숙사 학교였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양반들을 교육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지방의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지방 여론을 형성하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선생님, 지금 학교가 지방의 여론이 뭐냐면 국민의 뜻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돼요. 아니, 선생님, 학교에서 여론을 형성하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형성할 수 있었냐? 자, 생각해보자. 왕이 이번에 만약에 안성에 배가 맛있대. 그래서 배를 한 500kg만 가져와라. 명령 내렸어. 그러면 안성 사람들이 500kg 너무 많은데 이거 좀 줄여줘야 돼. 라고 왕한테 안 돼요, 전하라고 요청을 다시 해야 돼. 편지를 보내야 돼. 근데 일반 농민들이 글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유학자, 양반들이 근거하는 학교 오는 곳 와서는 부탁하는 거지. 이번에 배로 500kg 가져달라고 하는데요. 이거 우리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왕한테 편지 씁니다. 상송. 그래서 전하, 이번에 500kg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얘들이 이렇게. 근데 학생 이름만 다 봤어. 안성, 덕동서원, 뭐 예를 들어 비룡성원, 정은, 이슬, 준하, 혜린, 정희, 일동, 등등등 일동 이렇게 하는 거. 왕이 딱 편지를 받으면 안성에서 한 50명 되는 애들이 다 편지 썼네, 한 방에. 근데 그 뜻이 걷지 말자네. 즉
지금 안성 사람들이 괴를 가져가는 걸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왕이 그 지역의 백성들의 뜻을 서원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요, 단순히 학교의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지식인들이 뭉친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마을이나 자신들의 뜻을 알리는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왕이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는 얘들이 상소를 올린 거예요, 단체로. 그래서 서원은 지방의 역을 형성하는 기관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향약이야. 향약이 뭐냐면 향약. 말량자의 약속한 약자야. 그럼 뭐겠어? 말의 약속. 규칙입니다. 맞아. 규칙, 조례야. 자, 이걸 한번 당시의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기능을 활용했거든요. 향약은 교화하기 위한 규칙이었는데 향약은 잘 들어보세요. 자, 사인들은요, 조선 공부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던 유학자들이야. 자, 이런 유학자들한테 백성들이 갑니다. 제가요 이번에 얘랑 논밭 가지고 싸웠는데요. 이거 누가 야 이래봐. 봐봐. 백성 둘이 A, B가 있어. 얘네들이 막 논 가지고 여기가 내 땅이 여기가 내 땅이야 막 싸웠어. 중재자가 필요해. 그러면 얘들은 생각하지. 우리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한테 가보자. 애들이 살인이었던 거야. 지방에서 공부하던 선비들. 그럼 살인할 때 가서 판결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판결하다 보니까 깨닫게 돼.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정확한 규칙이 없어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마을 규칙 좀 만듭시다. 즉 우리 마을마다 각자 지형이나 경제나 사회적 상황이 다르니까 살인들은 각자 자기 마을의 규칙을 마을 사람과 함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향약이야. 근데 살인이 규칙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요. 살인은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공자님의 말씀, 맹자님의 말씀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서 살인들은요, 백성들을 공자님이 시키는 대로, 맹자님이 했던 말대로 바꾸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는데요. 단순히 서로 싸우지 마 이게 아니라요. 공자님이 했던 말이 이런 게 있어. 공자님이 중시한 게 예의거든요. 공자님은 왜 예의를 중시했냐? 공자님이 살았을 때가 천추경무 시대야. 즉 사람들끼리 맨날 전쟁하고 싸우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공자님께서는 사람들이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면 사람들 마음속에 예의를 갖추면 된다. 서로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당시의 살인들은 이 예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규칙을 정한 거. 좋은 일은 서로 권해라. 내가 맛있는 게 있으면 옆 사람도 나눠주고 얘도 나눠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징이잖아요. 먹을 거 나눠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이 있으면 서로 규제해라.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알려줘서 하지 못하게 하고. 세 번째, 예의 바르게 서로 오전에 있으면 인사하고, 어린 사람이 좀 도움 필요하면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서로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라. 왜냐? 여러분, 조선시대 백성들의 직업의 90% 이상은 뭐예요? 농부였어. 농부들은 혼자 농사 지을 수 있을까?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저기 논밭 가시면 모내기 한 거 보이셔요? 그 모내기 지금 뭐가 해? 모판 가지고 딱 기계가 하면 기계를 착하거든요? 조선시대 기계가 있어 없어? 없어. 사람들이 일렬로 쫙 서서 여기 하나하나 심어줘야 돼. 일렬로 몇십 명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던 사회였어. 그러니까 서로 돕고는 살 수 없습니다.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집이 농사져. 그럼 다 같이 우리 집에 와서 농사 져주고, 다음에는 얘네 집 오고, 다음에는 얘 집 오고.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살인애들이 만들어준 거야. 백성들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살인애들은 백성들한테 이렇게 앞으로 열는 이런 규칙을 지키거라 이렇게 알려줬고요. 이걸 통해서 뭐 했냐? 당시의 백성을 교화하고 했는데 그 결과 살인애들이 향촌을 주도하게 된 거예요. 즉 살인애들이 규칙을 만들었어. 살인애들이 규칙을 만드니까 백성들은 그 규칙을 어길 때마다 살인한테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살인이 시킨 대로 살게 되고, 살인들이 향촌의 리더, 즉 관장으로서
역할이 되었다. 왜냐면 얘들은 똑똑하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지식이 부족한 백성들이 살인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거라. 그리고 이렇게 살고 내 말을 듣거라. 그래서 현주의 리더가 되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게 왜 살인 세력이 살아나는 배경이 되었냐? 결과. 결과. 당시의 사화로 승급파랑 싸워서 사화로 살인이 엄청 많이 죽어나간다. 죽기도 하고 방지에서 쫓겨났어.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인을 살아났습니다. 왜냐? 서원과 태양 때문에. 자, 왜 살아날 수 있었냐면, 하지만 서원과 타협으로 성장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해. 마지막 결과가 이게 살인 살아나는 배경이에요. 서원과 타협. 왜 그게 가능했는지 설명하면요. 자, 풍부가 있어. 살인이 있어. 그냥 표현이 안 하셔도 돼요. 자, 풍부파는요, 서울에 살다가, 자, 풍부파가 자식이 또 있겠지. 승부 A가 있어. 얘가 A고 얘가 자식 B야. 자, 사화는요, 풍부파도 같이 죽긴 했습니다. 사화는. 자, 예를 들어서 살인도 있고, 얘 자식이 살인 B야, 살인 B, 자식이. 자, 예를 들어서 사화 때문에 사화가 일어났어. 살인도 죽고 흥부도 죽었어. 여성마들 믿고여서. 자, 그러면 흥부파에 있는 애는 누구야? 얘 아들 B야. 자, 그런데 살인은 어떻게 되냐? 얘가 나에게 성 하나 차렸어. 그럼 얘 뜻을 함께하는 자식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을까? 제자들. C, D, E, F, G, H. 제자들이 수십 명이야. 그러니까 살인들을 죽어도 얘 일상 한 명밖에 없는데 살인은 한 명이 수십 명의 자기 후손들을 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화를 계속 겪어도 풍부파가 한 명 죽어도 살인도 같이 죽어도 얘는 자기의 이 뜻의 일을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서원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살인 쏟아져 나오는 거야. 간직의 등용돼. 풍부파는 제거되고. 그래서 당시에 서원과 현역, 그리고 현역 같은 경우에는 살인의 지방에 거주하면서 힘을 키우게 되는 배경이 되니까 당시의 서원과 현역은 이렇게 살인들이 득세할 수 있는 배경이 됐고요. 풍부파는 결국에 역사로 사라지고 제자리 양상이 나왔기 때문에 역사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동단을 볼 건데요. 여러분 전부터 피곤하지 얘들아. 좀만 더 기운 내시고 피곤한 친구는 지금 잠깐 세수하고 갈게요. 세수하고 가지고 고개를 받으세요. 세수하고 잠깐 세수하고 세수할 사람 빨리 세수하고 다른 말 가면 안 되게 세수하고 딱 빨리 와. 자, 두 번째 부분 살인들끼리 그럼 살아나왔어. 그 이후의 역사를 알려줄 건데요. 두 번째 학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붕당입니다. 자, 여보세요. 자, 붕당. 자, 붕당 뜻부터 알려줄게. 자, 붕당 뜻이 뭐냐면요. 모일 병자야. 즉,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국민의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 끝 당자가 같은 당자야. 모였다는 뜻이야. 즉, 정치적으로 뜻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게 붕당인데요. 이렇게 흥국파가 사라진 역사 속에 살인만 남았어. 근데 살인들은 자신들의 뜻에 따라 점점 나뉘게 되었어. 처음에 나뉜 게 동인과 성인으로 나뉘는데요. 자, 왜 나뉘는지 지금 그걸 볼게요. 왜냐면 얘네들끼리 서로 싸웠기 때문에요. 살인간 갈등, 살인간 대립이 일어나는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 붕당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붕당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디 식민지였지? 일본. 이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 뭐라고 했냐? 우리가 조선을 점령한 이유,
이것 때문이다. 왜냐? 조선 사람들은 저렇게 맨날 편가르면서 싸우지 않았냐? 니네는 편가르고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일본이 니네를 점령하다. 이런 식으로 식민지 사관.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건 너네가 싸우길 좋아하는 민족이야. 너네는 서로를 설득하고 나쁜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 지배하고 고마워해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분당이라는 게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 보였어. 선생님도 어릴 때 나도 분당 배울 때 뭐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막 그렇게 배웠거든. 근데 최근에 역사학자들은 여기에 반박을 해. 뭐라고 반박하냐? 서로 의견이 다르면 서로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걸 뭐라 그러지? 토론, 토의. 여러분 선생님이 되게 즐겨보는 프로가 있어. 뭐냐면은 그 열린 토론이라고 KBS 아침 열린 토론이라는 그 토론 프로그램 있거든. 근데 되게 좋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는데 유튜브에도 이제 방송에서 보는데 그때 해주시는 사회자의 말이 있어. 그 사회자가 뭐라 하냐면 토론 없이 토론이 사회를 바꾸진 않습니다. 하지만 토론 없이 바뀌는 사회는 없습니다. 라고 그래요. 사회가 바뀌려면요 뭔가 갈등이 있어야 되고요. 갈등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더 발전되게 했을까? 이러한 토론의 과정이 필요해. 어떻게 보면 토론은 정확히 필요한 거야. 이번 토론의 과정이었습니다. 조선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게 분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정당의 모습이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정당이 있어야만 나라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당이 하나면 어떻게 될까? 맞아. 지금 여러분 당이 하나인 나라 대표적인 거 있으면 북한이야. 북한이 당이 하나야. 반대 세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고인물이 되는 거고요. 정치가 최고하고 독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이 하나는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당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일본이 말한 것처럼 조선이 싸워서 좋아했다. 그래서 망했다. 그건 분당이 후기 때 일당 독재로 바뀌게 돼. 그때부터 조선 마음이 시작한다. 권력이 부정표현이죠. 그럼 원래는 건강했던 이 분당의 모습 지금부터 분당이 뭔지 알려줄게요. 일단 분당은 다시 말하면 살인과 대립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살인끼리 왜 싸우는지를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정리할 건데 노트가 한 있으면 선생님 지금 보시면은 한 여기 8줄 정도 썼거든요. 8줄 정도 썼는데 한 4줄 정도, 한 5줄? 하나, 둘, 셋, 넷, 5줄. 5줄 정도 띄고 써주시기 시작하면 돼요. 왜냐면 이 정도 선생님 요만큼 뭐 그릴 거라서 그래. 자, 살인애들이 사화를 겪고도 살아남았어, 살인들이. 근데 얘네가 싸웠어. 왜 싸웠냐? 이것 때문에 싸웠어. 이조전랑. 이조전랑 인명 문제로 싸운다. 이조전랑을 누구 시킬 거냐? 그거 가지고 싸워. 이조전랑, 인명 문제. 이조전랑이랑 반직이 있는데 이거 누구 시키려면 이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참고로 자 이때 원은 선조였습니다. 선조시기에 자 선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사사화 그러니까 사화가 일어났을 때가 연산군, 중종, 그 중종 이후에 명종까지 배웠는데요. 일사사화 명종 다음이 그 선조야. 선조 좀 우리한테 유명한 왕이지. 이때 임진왜란이 나왔거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선조가 집권했을 때는요. 이제 훈독한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살인만 살아남았어. 이때 살인들은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이조전랑. 자, 이때 싸운 둘이 누구냐? 이때 심의겸이라는 사람이랑 김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심의겸 지금 보시면요. 왕비의 남동생이야. 즉 선조 앞에 있었던 명종의 왕비의 동생이야. 내 누나가 왕비야. 그럼 얘 힘이 어땠을까? 세요. 겁나 세지. 내 누나가 왕비인데. 근데 이때 어느 심의겸이 다른 권력이 센 윤영원이라는 애가 있었어. 얘 집에 놀러 간 거야. 갔는데 거기에 이불이 펴져 있네. 이거 뭐야? 왜 이불이 있어? 그랬더니 김유원이라는 애가 그 윤영원이라는 집에 숙식하면서 선비가 있어. 김유원의 선비가 그 집에 숙식하면서 윤영원에서 뒤에서 심부름해주고 그런 일을 했던 거야. 그때 심의겸이 어찌 젊은 선비가 권력자 집에서 살면서 권력자 밑에서 일을 하는가?
이런 아부쟁이, 저 나쁜 놈, 막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비 김유원은 누구한테 지킨 거야? 시민한테 지킨 상태야. 권력자한테 하는 알람하고 되는 아부쟁이고. 그런데 어느 날 심의경한테 문서가 옵니다. 이번에 이주 전령을 누구로 뽑을까요? 이번에 과거국자 내중에 김효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똑똑하다고 합니다. 얘를 이주 전령 시키려고 한 거야. 심의경이 딱 보다가 김효원 이름 들어봤는데 그때 윤영원 밑에서 알람하고 뛰다가 아부쟁이 아니야? 얘가 어떻게 이거 할 수 있냐? 나는 못한다. 통과 X 딱 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찌됐든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김의원이 간신히 여기됩니다. 이주를 하면. 자, 그러면 김의원 입장에서 심의경이 좋겠어, 싫겠어? 싫지. 왜냐면 날 찍었잖아, 지금. 그런데 우습게도 몇 년 뒤에 김의원이 이주 전략을 하다가 은퇴할 때가 된 거야. 근데 이제 다른 관직으로 넘어갈 때가 된 거야. 임기가 끝나서. 여러분, 이런 기반은 누구였어? 혜진이 지금 만난 우리? 자, 그럼 예를 들어 혜진이가 만약에 끝나서 선생님 뽑을 때 투표를 했지. 이때 이주 전형은요 투표를 뽑지 않습니다. 수인자를 어떻게 뽑았냐? 혜진이가 끝나면 혜진이가 원하는 사람 시키면 돼. 이때 김현이 이주 전형을 하다가 자, 나 이제 임기가 다 됐으니까 다음 이주 전형 할 사람 좀 추천하세요. 딱 그랬는데 심의겸이 자기 동생을 추천합니다. 이때 자기 동생 심춘경을 하나 있었는데 내 동생이 똘똘하니 내 동생 추천한다 라고 한 거야. 김효원이 시켰을까? 아니요. 안 시키지. 왜냐면 심의겸이 날 싫어하네. 나도 쟤 싫어. 근데 제 동생 시키려고 미쳤어 하면서 심의겸 동생을 잘라버립니다. 이주를 안 해. 그러니까 이때 심의겸이랑 김효원이랑 원수가 된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길래 서로 하고 싶어 하냐? 이게 이주전랑이 엄청난 권한이 있는데요. 이주전랑이 특권이 있어. 뭐냐? 이거야. 이주전랑 특권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즉 3, 4. 지금으로 치면 사관원, 검찰입니다. 사관원, 대통령 비서실이야. 사원부, 오늘 치면 검찰이야. 홍문관, 미안해. 사관원은 지금 치면 방송국이고요. 사원부는 지금 제 검찰, 홍문관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야. 방송국과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에서 일할 사람을 임명하는 애가 이주전략이야. 지금을 치면 얘가 방송국 PD를 다 임명하고 검찰을 얘가 임명하고 대통령 비서실도 임명해. 힘이 어때? 세요. 겁나 센 거야. 이주전략이라는 애 자체가 힘이 엄청 센 단직이고요. 더 얘가 중요한 거는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는 자기가 고르고 나 임기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얘가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주전략 한번 하면요. 얘랑 친한 애들끼리 계속 해먹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3, 4의 관리를 인정하니까 엄청나게 파워가 셉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때 심의경과 김효원이 누가 됐어? 하는 거지. 이때 김효원의 주장이 뭐였냐? 심의경은 지금 누구의 남동생이냐면 왕비의 남동생이야. 그럼 얘 권력이 어때? 세. 그러니까 김효원이 나 심의경 마음에 안 들어서 얘 인증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잖아. 뭐야 지기 막 이러잖아. 사람들한테 뭔가 있어 보이게 반박해야 돼. 이때 김효원의 주장이 뭐였냐면 심의경은 왕비의 남동생이다. 권력자다. 얘는 흥부다. 얘는 흥부파 출신이야. 그러니까 나는 흥부파 출신인 심의경 동생한테 이주전략을 질 수 없어가 주장이었어. 즉 조선 정치계에서 흥부파는 영원히 들여두지 안 된다. 이게 김효원의 주장이야. 이때 김효원이 어디 살았냐? 여기 살았어. 전천 경복궁의 동쪽입니다. 이때 심의경 어디 살았냐면 경복궁 서쪽 정문동 살았어.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맞아. 나는 김효원처럼 흥부파는 조선에서 싹 다 몰아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살인들은 김효원 집으로 우르르 갑니다. 얘들이 동인이었어. 김효원이 동쪽에 나라서 동인. 아니야. 나는 심의견처럼 흥부파 이미 끝났잖아. 남은 흥부파 굳이 몰아낼 필요 있니? 걔들과 더불어 살자. 흥부파를 인정하자. 걔들도 이제 살인으로 편입하자. 이게 서인이야. 그래서 이때 김효원과 같이 흥부파 아웃 동인. 흥부파 괜찮아. 이게 서인.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진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살인이야? 여러분이 선비야? 여러분은 동인 가입할 거야? 서인 가입할 거야? 서인. 나는 동인 가입하겠다. 승급파 아웃. 권력자들 아웃. 손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고마워 들어줘서. 한 명? 자, 나는 서인을 가겠다. 서인이 맞네? 반응 들으시는데? 좀 맞네? 내려주시고. 고마워. 손 들어줘서. 이때 실제 역사는요. 살인들 선비다 보니까 여기 가입자가 많았어요. 이때 여기 가입했던 사람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천안에 계신 분. 이황 선생님이죠. 당시에 이황 선생님께서 동인선을 딱 쓰면서 당시에 이황 선생님이 썼던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성악 10도라고. 성악 10도 성악 10도. 그냥 이거는 여러분 이황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이 책 구분하려고 쓰는 건데 이런 게 있다 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황 선생님께서 그래 난 동인의 편에 서 있어. 난 동인과 뜻이 같아 라고 했어. 그런데 이때 이황 선생님이 그때 살인 출신 중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많은 살인들이 이황 따라서 동인에 가입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인 숫자가 훨씬 많아지네. 이때 서인에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5,000원에 계신 이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은 솔직히 동인 서인이 아니야. 이 선생님이 서인 가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서인에 가입한 이유는 딱 하나야. 왜 가입했을 거야? 동인이 너무 세. 맞아. 동인이 너무 세다. 여기에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동인이 너무 세면 일단 복지화된다. 정치가 건강하려면 여러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 강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선생님 서인에 가입하시면서요. 뭐 훗날에는 성악집도라는 책, 성악집류라는 책도 쓰시는데요. 자, 여기서 정확히 얘기해줄게. 솔직히 뭐 풍고파 인정하지 않자 이런 거는 물론 달라진 얘기는 했지만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야. 지금 성악 10도 이게 무슨 책이냐면요. 이제 이황 선생님, 이 선생님인데 이황 선생님이 30년 먼저 태어나신 분이야. 나이가 더 있으셔.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성악 10도 그리고 이 선생님이 성악 10도였는데 두 책 내용 모두 뭐냐? 왕에게 해주는 말이야. 왕에게 뭘 해주는 거냐? 성학, 유학의 교대자라 백성들 잘 다스려주세요라는 게 저 책의 내용이야. 즉 이분들의 목적이 다 뭐냐면 백성들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야. 그런데 세부적인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서 나뉜 겁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 잘 살게 하는 거. 너도 많다. 자, 이렇게 쪼개진 동인과 서인 나중에 어떻게 됐냐? 훗날 아까 얘기했듯이 선조 때 임신이라는 일어납니다. 선조는요 임신이라는 일이 일어나자마자 황급히 도망가버려요. 우리나라 끝까지. 근데 선조도 알아. 도망을 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선조한테 뭐라 했겠어요? 물 던지고. 진짜 욕했을 거야. 욕하고 돌 던지고. 그리고 심지어 선조가 도망갔을 때요. 선조가 살던 집 경복궁을 백성들이 불태워버리고 열받아서 어떻게 왕이 도망가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선조도 지금 자기에 대한 지지도가 확 터진 거 알아. 그래도 무서워. 일본이랑 싸우는 게. 왜냐면 일본이 너무 셌거든. 그러니까 선조가 그냥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아들 광해군을 대립군역에서 나는 야 네가 여기 남아서 왕격해라. 난 도망갈게. 네가 여기 끌에 남아서 지켜. 그래서 광해군을 냅두고 자기 도망가버립니다. 자기 아들 냅두고. 광해군은요 당시에 저 이천 지방에 나가서 임진왜란 때 병사들 입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선조가 인기 좋았을까? 광해군이 인기 좋았을까? 광해군의 지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이때 선조가 죽고 나서 광해군이 즉위를 했는데 이때 광해군과 같이 싸우던 애들이 누구냐면 얘들이었어. 동인애들이 같이 싸운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딱 왕이 됐을 때 누가 집권한 거야? 동인. 이때 동인이 나뉘어져. 북인과 남인. 왜 나눠졌냐? 북인 애들이 이때 특히 광해군과 같이 싸웠던 얘들이야. 북인 애들이 광해군한테 임진왜란 때 선조랑 같이 도망갔던 이 서인분들 얘네 싹 쓸어버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쟤네 용서 못해요. 조선 정대선 발 내쫓자. 서인은 없애자 라고 합니다.
반면 남이는 야 그래도 도망갈 수 있지. 왕 옆에 지켜주러 간 거잖아. 서인을 인정하자. 그래서 얘들은 서인 없애자, 서인 인정하자. 서인에서 발발 떨고 있었지. 발발 떨다니까 상황을 보니까 지금 광해군 시절에는 얘네가 제일 잘 나갔거든요. 얘네 입김이 세. 그럼 얘네가 오래 집권하면 집권할수록 서인의 미래는 어때? 없어. 맞아. 그래서 서인이 이때 반란을 일으켜. 이때 서인 애들이 광해군이 왕을 하면 우리는 끝난다.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이때 광해군의 조카, 광해군의 동생의 아들 인조에 찾아간다. 그래서 지금 네 삼촌 좀 몰아내고 네가 왕하지 않겠니? 그래서 왕이 된 게 인조야. 그리고 인조를 세운 게 누구라고? 서인이야. 그럼 인조 시기에 제일 잘 나가는 애들 누구게? 얘네가 제일 잘 나가. 자, 그래서 서인이 이제 딱 승리가 된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집권했다. 나머지 애들 어떡하지? 북인 살렸을까? 맞아. 얘네 제거하면 다 꺼져. 가면 우리를 없애려고 그래? 그리고 남이는 그래도 얘네는 우리를 인정해줬어. 얘네들 가자. 남이는 전수. 서인이 집권합니다. 그러면서 분당은 이렇게 주도층이 바뀌었고요. 정치적 흐름에 따라 집권당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인사에 따라 너랑 나랑 바뀌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얘들 시대가 흐르면서 당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주관 좀 일어났고요. 끝으로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분당이 좋은 제도냐 나쁜 제도냐 이런 얘기가 있어. 일본의 식민지학자들은 조선은 싸우기 좋아하는 민족, 이게 바로 공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되게 짧게 얘기해서 그런데 실제로 얘네끼리 싸울 때 구멍을 싸운 게 아니야. 어떻게 싸웠냐면 아니 칼로 안 싸웠어. 말로 싸웠어. 말로 싸웠어. 얘네끼리 의견이 다르면 토론을 겁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이황 선생님과 이해 선생님 이야기인데 이황 선생님은 당시에 동인의 대장이었어. 동인의 대장으로 당시에 모든 유학자들의 존경받는 스승님 중에 스승님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황 선생님이 책 하나 썼어. 성리학은 뭐다? 그냥 유학은 뭐다? 성리학 딱 썼는데 이때 어떤 애가 편지를 써도 딱 줘. 뭐지? 봤더니 책에 리뷰를 단 거야. 봤는데 리뷰 내용이 뭐였냐?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난 당신과 생각이 달라요 라는 편지가 나온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거 누가 쓴 거야? 근데 기대승이라는 썼대. 이 기대승인데 나이가 18인가 20가 됐어. 갓 인과한 거야. 반면 이황 선생님은 대학자. 갓 입가한 성비가 쓴 걸 딱 보고 이황이 뭐라 했지? 뭐였어? 그걸 그냥 버릴 수도 있잖아. 뭐야 이 선생님이 이럴 수도 있는데 이황 선생님은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기대승한테 편지를 쓰는데요. 정말로 함께 그걸 다 논의하셔. 기대승의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존중해서 반박하고요. 또 기대승이 거기 반박하면 또 거기에도 답장도 달아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황은 기대승을 만났을 때도 되게 존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황 선생님은 그 제자들이나 자기가 뜻이 다른 사람들이더라도 그걸 충분히 존중해주고 토론하는 사람이었고요. 이게 원래 분당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원래 나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이거를 앞서나는 게 아니라 듣고 대답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 나가자. 이게 분당의 모습이었고요. 식민지 사학자들이 말하는 건 조금 분당 후기 때는 솔직히 좀 이게 안 되긴 하거든요. 변질이 돼요. 쌤이 나중에 변질된 모습을 보여줄 건데 원래 분당의 모습은 이랬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서 노트 검사할게요.